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최연자입니다. 사례를 주신 분은 아마도 연애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롭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어떤 연애 방식이 맞나 하는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연애도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맺었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이제 연애가 끝나면 또 다른 연애를 하고 또 소위 말하는 환승입니다. 걸쳐서 사귀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상 연애라는 관계가 내 삶 안에서 주기적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자면 관계, 그것도 명확하게 나랑 친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관계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걸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지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없이, 즉 혼자 있는 시간들을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렵게 느낀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이 시간들이 왜 이렇게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사실은 혼자인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초부터 혼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혼자가 되는 시간은 반드시 있기도 하고, 그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시간과 관계를 갖고 있는 시간들, 관계를 즐기는 시간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야 본인한테 건강한 삶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연애 관계와 같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홀로 된 존재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과 사회와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연애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계가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지인, 회사에서의 동료나 상사 혹은 후배, 선배, 학교에서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안정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혹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런 다양한 관계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이나 어느 것 하나 내가 온전하고 안정적으로 좀 인정받고 그 안에서 수용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전혀 있지 않더라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시간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갖고 맺을 수 있는 관계인 연애 관계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이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연애를 계속 반복하는 게 본인한테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건 정말 한순간일 것 같고, 이제 정말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주해야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다툼이 반복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친다라고 느껴질 때는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은데 하지 못하고 이제 꽁꽁 싸매고 있다 보면은 얘기할 때도 곱게 잘 안 나가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에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둘 간에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멘트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폭력적 싸움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다투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사실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느냐,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바라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건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실은 진짜 화가 나거든요. 내 얘기를 무시하는 건가 싶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전달하게 되고, 내 의사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멘트들을 좀 날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아달라라는 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게 하냐, 네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 다 걷어내놓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당신이 내가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말아달라는 그 말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나는 이거를 당신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감정,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툼이 너무 잦아지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두 분이 함께 상의를 하여서 대화하는 방식을 두 분에게 맞춰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내가 아이메시지 등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감정 조절에 대한 연습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감정들, 특히나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본인에 하나하나씩 있을 텐데, 그 감정들이 주로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들을 느낄 때에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브리마인드 최현재 상담사였습니다.